One, two. 작은 별에 살던 한 소녀는 고향 별을 떠나 지구에 옵니다. 그 소녀는 지구에서 여우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여우는 소년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맞아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속의 한 장면이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건 숫자, 외모, 성과, 속도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정작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 늦은 밤 내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요. 사랑, 우정, 진심 같은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기보다는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묵묵히 빛나는 누군가가 한 명쯤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도 여러분의 아침에 보이지 않아도 아니 보이지 않기에 더 소중한 마음을 다정하게 얹어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산책길 176번째 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산책할래요의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책의 진짜 이야기는 겉표지를 넘어서 페이지 사이사이에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문장, 하나의 생각, 또 그 뒤에 여운까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에서 만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서로를 볼 수 없지만 우리 사이엔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이곳에서 또 만난 우리 그 사이에 따뜻한 문장을 놓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의 독립서점 기장군 기장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기억의 숲 책방지기 장성남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저희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장 내리에 자리한 책방 기억의 숲으로 24개월째 출근하고 있는 장성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책방 이름이 기억의 숲입니다. 네. 소개를 좀 받고 싶은데요. 네. 그 송정 해수욕장에서 기장으로 가는 그 골목에 자리한 아늑한 서점이에요. 네, 책방이라고 하니까 네. 책도 팔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네, 새 책, 헌책 다 팔고 있습니다. 가끔 마음도 팔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책방 이름을 지으실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의 숲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책 속에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했었거든요. 네. 우리는 저마다의 어린 시절을 간직하고 있다. 기억 속의 어린 시절이 숨바꼭질하고 있다. 기억의 숲에서 숨바꼭질하고 있을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다. 이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숲을 찾는 분들에게 네. 어린 시절 기억과 더불어 쌓인 마음을 좀 잘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예, 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문장은 어떤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네, 제 책 네. 기억이 나를 멈추게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장성남 대표님의 기억의 숲에는 어떤 기억들이 숨어 있습니까? 네, 지금은 책방 곳곳에 여러 비품이나 소품, 하초, 또 책들에 다 연결된 손님과 스토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책방을 아끼고 집보다 여기가 더 잘 어울릴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두면 잘 사용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챙겨주신 것들이었는데요. 네.
예, 그 또 한편 한편 자신의 필체로 남겨준 그런 시를 필사해준 그런 노트들처럼 이 손님들의 소중한 스토리가 저에게는 이제 기억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니까 네. 예, 라디오에 대한 어린 시절 기억이 생각났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8살 때쯤에 저희 집이 완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봉화 두메산골로 예, 아, 이사를 가서 살 때였어요. 네네. 근데 아버지는 늘 라디오를 이제 그때는 커다란 배터리 건전지인가 예, 그걸 하시고 이렇게 늘 틀어놓고 되게 아끼셨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점심 때쯤 되면은 그때 제 기억에는 김삿갓 방랑기인가 막 어, 예, 그런 프로도 되게 재미있게 네. 들었던 기억이 나고 네. 그랬는데 제가 동생과 놀다가 이제 동생이 쌀통 위에 이 라디오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네. 그걸 그만 떨어뜨려서 고장이 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제가 언니라서 네. 네 책임이다 하면서 네. 저만 막 호되게 네. 혼내고 그래서 막 억울하게 울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아니 지금 그 대표님의 기억의 숲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그 문장이 직접 쓰신 책에 있는 문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기억들을 모아서 글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어린 시절 기억을 가끔씩 어디에서든 둥둥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 걸로만 두면은 그냥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음. 사라지고 이렇게 하고 말인데 또 이 기억들을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면 또 가슴에 묻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음. 그렇지만 예, 또 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도 계속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에게 좀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근데 글로 쓰게 되면 어린 시절 그 기억 속으로 네. 자신이 쑥 들어가게 돼요. 음. 그래서 그 순간의 감정이 올라오고 또 깊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쓴 기억을 네. 또 말로 할 때보다 네. 그대로 그 쓴 기억을 읽을 때 음. 사람들은 더 울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쓰기가 아주 치유의 효과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 네. 머리가 복잡할 때는 글로 쓰면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를 멈추게 한다면이라는 책도 쓰셨고 책방 안에 어린 시절 기억 쓰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어, 책은 조금 이야기가 길긴 한데요. 네. 제가 15년 전에 우리 딸이 이제 사춘기 방황으로 힘들 때였어요. 네. 저는 막 가족을 위해서 맨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사실은 그때 이제 이혼을 하고 제가 두 딸을 키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왜 가족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착하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딸이 저와 점점 멀어가게 되자 저는 완전 철통같이 믿었던 제 가치관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그때 이렇게 절망해서 헤맬 때 제가 성경적 상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어서 네. 거기에서 어린 시절 기억 쓰기를 만났어요. 예, 그 기억을 하나하나 쓰면서 눈물이 완전 뚝뚝 떨어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 참 아름다운 기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포장하고 간직하고 살았는데 네. 예, 어른이 되어서 그 시절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을 하나씩 쓰고 분석하게 되면서 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이 결국은 제 삶을 지탱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에게도 나처럼 살기를 강요했던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을 이렇게 재해석하게 되면서 또 부모님과도 관계가 더 회복되고 네. 또 나 때문에 힘들었을 그런 가족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런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준
그런 어린 시절 기억 쓰기를 우리가 감사일기 쓰기처럼 아, 예, 세상에 좀 전파하고 싶다는 그런 사명감에 네. 제 스스로 시달렸어요. 아,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책으로 제 삶의 고백을 사실은 책으로 쓴 게 음, 기억이 나를 멈추게 음, 한다면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제가 사명감 때문에 어린 시절 기억 쓰기 책을 썼와 관련된 제 삶의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책으로 썼는데 음,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책방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큰 아, 이유 중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책을 내시고 책방을 열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었지만 네, 네. 일단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음, 그 오프라인 공간이 있으면 참 아,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이렇게 막상 근데 책방을 하려니까 네. 너무 제가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에 음, 남편이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로 쓰던 자기의 공간을 네. 제가 좀 불쌍하게 보였는지 아, 거기에다가 책방을 이제 만들어 한번 준 해보라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 책방 한 공간 테이블에는 네. 이제 어린 시절 기억 쓰기 엽서 쓰기예요. 엽서 아, 쓰기 체험과 네. 그다음 어린 시절 나에게 편지 쓰기 체험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잠깐이라도 체험해보고 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음.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어린 시절 기억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대표님이 느꼈던 그런 좀 좋은 감정들을 느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이렇게 책도 내시고 책방까지 하신다는 거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좋아하셨던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 네, 제가 학창 시절까지는 네, 참 좋아했어요. 좀 가난했던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다 잊을 수 있었던 게 네. 책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도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네,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라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도서관 서고에서 어떤 책을 읽을까 하고 막 책장마다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고르던 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음.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30년 이상을 책과 글쓰기와 담을 쌓고 아, 살았었어요. 너무 현실이 바빠서. 네,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네.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음, 아니 근데 그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어떠셨는지, 그 시기에 좀 나한테 다가온 책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어, 네,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을 책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네, 아까 왜 어린 시절 기억 쓰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걸 막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는 그 음, 사명감이 불타면서 네, 정말 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책을 써야 되겠다고 네, 그동안 책도 읽지 않고 글도 쓰지 않던 제가 네, 그때부터 1년간 매일 새벽마다 노트북을 펴놓고 출근하기 전에 어, 글을 계속 썼어요. 어, 그러고 맨날 울고 가고 아, 그러면서 이게 제가 심리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음, 이렇게 하면서 쓰면서 그때 이제 심리 관련된 책들을 조금 많이 읽었고요. 음, 그리고 1년 정도 쓰고 나서 어, 그대로 이렇게 내기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덮었는데 그때 제가 고전 독서 모임을 만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거의 2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네, 고전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동안 다시 퇴고를 하면서 네, 그동안 글쓰기 연습도 좀 훈련도 하고 어, 책도 고전 위주로 많이 보았던 어, 거예요. 그때 고전 독서 모임에서 좀 기억에 남는 책, 그 당시 나에게 좀 위로가 됐던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저는 그때 변신, 아, 카프카의 카프카의 변신. 네, 변신이 좀 기억에 남았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이 읽었던 게 그동안 너무 공백이 컸었잖아요. 그런데 이 독서 모임을 한다는 게 네.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안 사실은. 읽다 읽으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음, 모임에 가서 말 한마디 못 꺼내고 시킬까 봐 막 두려워하고 음, 이랬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한두 해, 3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저도 그 진행자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떨렸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첫 책으로 했던 게 변신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책이 가장 또 좋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내가 느꼈던 이 치유의 감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방의 분위기도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입구에는 또 어린 왕자의 글 한 구절이 네. 적혀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네, 제가 어린 왕자를 고등학교 때부터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첫사랑 선배가 네. 그때 문학 동호회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선물해 준 책이 네. 그 아, 책이었어요. 어린 왕자였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네. 제가 더 좋아하게 된 것은 늘 저는 이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뭐든 남보다 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늘 앞섰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되게 채찍질하면서 괴롭히며 살았던 시간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능력과 그런 행위로서 내 존재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했던 게 되게 후회가 됐었어요. 근데 그 어린 왕자의 그 문장이 네. 그 내가 잘나고 뭔가를 특별해서요.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눈길이 머물렀고 또 손길이 닿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걸 제가 좀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그 어린 왕자의 그 문장이 또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내 장미꽃이 그렇게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음. 이 문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책방 입구에 적어 두시고 네. 또 많은 분들께서도 이 문장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방에서는 다양한 북클럽도 독서 모임도 열고 계시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 이제 고전 독서 모임과 또 이제 낭독 필사 모임, 뭐 또 요즘은 또 벽돌책 읽기 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이제 3개월에 걸쳐서 끝내고 지금 파우스트, 게테의 파우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자유로운 글쓰기 모임, 뭐 특별한 독서 모임 해서 조금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들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런 독서 모임들을 하는데 거의 이제 한 권의 책을 뭐 2회 이상 이렇게 나눠서 조금 천천히 읽고 토론하고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일단 내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네. 일단 연락을 주시고 네. 그-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네, 저에게 그 책방으로 네. 연락하면 되는데요. 네. 번호를 말씀해 드릴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010-4845-1007입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고 그 책의 정해진 범위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부산의 독립서점 기장군 쪽에 있는 기억의 숲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면 010-4845-1007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립서점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중에 큰 매력이 이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책 취향을 좀 엿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기억의 숲에서는 어떤 취향의 책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고전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인간의 어떤 본성을 생각하게 하거나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을 안겨주는 책, 또 따뜻한 마음으로 삶을 좀 응원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저는 좀 좋아해요. 네. 지금은 한강 작가님의 코너가 따로 있고요. 네. 또 27명의 저자가 고전을 읽고 토론하면서 힘든 삶의 고비를 네. 책과 함께 이겨낸 에세이도 하나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이제 공저로 참여한 슬로우 출판사의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책도 제가 지금 조금 깨알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책도 이제 27명 중에 한 분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책을 사랑하는 장성남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서점 대표님들을 모시면 저희 청취자분들께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책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생텍쥐페리의 아까 어린 왕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이렇게 해서 썼구나를 정말 절실하게 잘 느낄 수 있었던 책이 네. 인간의 대지예요. 어. 그래서 그 책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당시에는 아직 비행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항로도 막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생텍쥐페리가 이제 리비아 사막을 비행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불시착하게 돼요. 그 사막에서 정말 물 한 방울 없이 막 구조대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기다리면서 거의 3일째 완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막에 있는 선인장을 발견하고 네. 거기에서 그 여우가 그 사막 선인장에 붙어 있는 달팽이를 이제 먹이로 먹었을 그걸 보게 돼요. 사막 여우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네. 그때 이제 이 선인장마다 있는 달팽이를 싹 하나씩 다 먹고 치우는 게 아니라 꼭 몇 마리씩 남겨놓고 그 다음 먹을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먹고 있는 그 여우를 막 상상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 작은 여우야, 나는 지금 절망적이란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절망적인데도 내가 어떤 성격일지 관심이 생기니 말이야. 이런 문장도 있었는데요. 네. 정말 목이 타고 창자가 꼬이고 생사를 다투는 그 시간에 그 상상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작가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감동인 면도 있었지만 또 저는 이게 더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렇군요. 이 책을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제일 가닿을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어린 왕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예, 이 어린 왕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책에는 어떤 인간이 겪는 극적인 그런 한계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고 견뎌냈는지 버텨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런 어떤 인간의 숭고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해주는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가 선택하기 힘든 상황일 때, 그럴 때 갈등이 생길 때,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이제 힘든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될 때, 네. 용기를 얻어야 될 때 이 책을 조금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책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요? 네.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참함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일이다.
그것은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다. 그것은 자신의 돌멩이 하나를 놓으면서 세계를 건설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을 느끼는 일이다. 요 문장인데요. 네. 책 속에 보면 기요메라는 친구가 네. 그 안데스 산맥에서 완전 눈 쌓인 그 겨울에 거기 또 이제 불시착하게 돼요. 그래서 5일 만에 정말 극적으로 구출이 되거든요. 근데 완전 모든 게 동상이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냈던 그 의지, 그건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사라졌을 때 나를 기억하고 아파할 그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정말 눈 위에서 쓸어서 자는 게 가장 편한 거였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동료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추위를 견뎌냈던 다음에 요 문장들이 있었어요. 네, 네. 아니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한 중학생 때 책 읽었던 것 같은데 드문드문 기억이 나면서 다시 한번 네.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독립서점 기억의 숲의 장성남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책방지기로서 좀 꿈꾸는 이야기가 있다거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독서 모임을 좀 많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원래 제의 첫 목적이었던 어린 시절 기억쓰기 프로그램을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많이 확산되는데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책방 위에 2층에 네. 딸이 거기에 북카페를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 네. 또 그걸 보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딸도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북카페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함께 좀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 독립서점 기억의 숲의 장성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귀로 듣는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